大螃蟹没尾巴.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준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할 동요 제목은요. 大螃蟹没尾巴입니다. 한국어로는 앞에 세 글자만 大螃蟹만 해석을 해서 커다란 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 줄 한 줄 한자 보면서 읽어보고 의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大螃蟹没尾巴. 大螃蟹没尾巴.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한어병음으로는 어떻게 쓰면 좋겠다, 발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추측해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大螃蟹没尾巴. 두 번째 줄로 갑니다. 不会走横着爬. 不会走横着爬. 八只脚尖又尖. 八只脚尖又尖. 两把钳子手里拿. 两把钳子手里拿. 한번 더 읽어볼까요? 大螃蟹没尾巴. 不会走横着爬. 八只脚尖又尖. 两把钳子手里拿. 大螃蟹没尾巴，不会走横着爬，八只脚尖又尖，两把钳子手里拿. 당장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따라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자,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어병원부터 볼까요? 大螃蟹没尾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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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会走横着爬. 不会走横着爬.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이겠거니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갈게요. 오늘 주인공이 개예요. 그죠? 커다란 개. 그럼 개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겠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요. 大螃蟹没尾巴. 不会走横着爬. 세 번째 줄입니다. 八只脚尖又尖. 八只脚尖又尖. 两把钳子手里拿. 两把钳子手里拿.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大螃蟹没尾巴. 不会走横着爬. 八只脚尖又尖. 两把钳子手里拿.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맨 첫 번째 줄에는 웨이바 할 때 바로 끝났고요. 두 번째 줄横着파 역시 발음으로 끝났어요. 마지막 줄도요, 手里拿하는 식으로 하는 발음으로 끝났죠. 이행과 사행 끝에 라는 발음으로 운을 맞췄었고요. 선택적으로 1행도 지금 라는 발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율 맞춰가면서 리듬감 맞춰가면서 재밌게 한번 암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낱말부터 보고 갑시다. 大螃蟹 한자가 좀 복잡해요. 천천히 쓰는 연습도 하세요. 자, 大螃蟹 이렇게 발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개를 얘기합니다. 개를 갖다가 大螃蟹라고 해요. 큰 대자를 써서 크다라는 뜻이 됐고요. 螃蟹가 바로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영덕대게라고 있어요. 영덕대게의 대자는요, 큰 대자가 아니고요,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영덕대게는 이 다리가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어가지고 대나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영덕대게의 대는 대나무란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大螃蟹의 따는 커다랗다라는 뜻입니다. 자, 커다란 개를 大螃蟹라고 얘기합니다. 개가 나왔으니까 새우도 하나 배워봅시다. 새우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새우는 샤라고 발음합니다. 샤, 따샤라고 하면 대하, 그죠? 뭐 서해안에서 대하 축제 이런 것도 하죠. 제철이 되면은 새우철이 되면 대하 축제도 하는데 대하라고 할 때 그 하자가 새우 하자로 여기는 요 글자고요. 샤라고 발음합니다. 따샤 하면은 커다란 새우, 大螃蟹 하면은 커다란 개가 됩니다. 시에라고 하는 글자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누를 황자를 써서 시에황이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시에황.
개의 이 노란 부분 있죠. 예, 개의 알을 얘기합니다. 시에황이라고 하면은 이 알이 꽉 찬 그 개들 보면 노란 알이 있잖아요. 그걸 시에황이라고 하고 중국 요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로서 시에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커다란 개를 따방시에라고 해요. 이어지는 말은 메이웨바라고 얘기합니다. 따방시에 메이웨바. 메이웨바. 메이 하면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 물론 여자를 써서 메이요라고도 발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국어에서 없다라고 할 때 메이요의 여자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생략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이요라고 해야 되지만 메이 한 글자만 얘기해도 됩니다. 없다라고 할 때 메이라고 합니다. 웨이바는 뭐죠? 꼬리예요, 꼬리. 꼬리를 웨이바라고 합니다. 뭐 앞서서 다른 동요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꼬리가 없습니다. 메이웨이바. 커다란 개는 꼬리가 없어요. 따방시에 메이웨이바. 그렇죠. 꼬리 없죠, 그죠? 개. 동물 가운데 꼬리 없는 동물 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코알라가 꼬리가 없습니다. 네, 코알라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코알라를 뭐라고 부르죠? 네, 코알라 단어 연습 좀 하고 갑시다. 꼬리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웨이숑이라고 부릅니다. 꼬리가 없는 곰이라고 불러요. 뭐 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꼬리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코알라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자, 코알라 우웨이숑. 내가 알기로는 우웨이숑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도 부릅니다. 슈다이숑. 슈다이숑. 나무에 붙어있는 주머니가 있는 곰이에요. 따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란 뜻이에요. 거따이 하면 호주머니고요. 따이즈 하면 무슨 뭐 봉투, 봉지, 뭐 쇼핑백, 뭐 주머니 이런 뜻으로 따이즈란 말 사용합니다. 쥐 서자를 써서 따이슈라고 하면은 캥거루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전에 생물 시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캥거루와 같은 동물을 유대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류. 유대류가 무슨 뜻이에요? 주머니가 있는 종류의 동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역시 유대류에 속하죠. 자, 슈다이숑이라고 하면은 코알라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코알라라는 발음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카올라라고도 합니다. 카올라, 코알라 비슷하죠? 카올라, 우웨이숑, 그 다음에요. 슈다이숑, 이 세 가지 전부 다 코알라를 의미한다. 하나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커다란 개가 꼬리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따방시에 메이웨이바. 이어진 말은 어떻게 돼요? 不会走横着爬 이렇게 나옵니다. 不会走 하면 무슨 뜻이에요? 不会走 走 하면 가다라는 뜻인데 갈 줄 모른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걸을 줄 모른다라고 해석하세요. 走라고 하는 말은요. 가다라는 뜻 말고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걸으면 또 떠나게 되죠. 떠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不会走 하면은 걸을 줄 몰라요. 이렇게 사람처럼 걷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不 하면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회는 할 줄 알다라는 뜻으로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뭐 할 줄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不会走 걸을 줄 모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走 발음 주의합시다. 스, 우 연결해서 走라고 발음해요. 走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굉장히 거슬리는 발음이에요. 한국 사람들 走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走라고 발음합시다. 걸을 줄 몰라요. 不会走, 不会走 걸을 줄 모릅니다. 走는 걷다, 가다,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회는 무슨 뜻이었죠?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할 줄 알다라는 뜻이에요. 자, 회자 연습 좀 해볼까요? 예, 회자 연습하기 전에 바오자 하나 나왔네요. 달리다를 走라고 해요. 走. 아니죠. 걷다가 走죠. 달리다는 파오예요. 이게 헷갈려요. 한국어로 여기 走자가요. 달릴 주자예요. 그래서 走를 달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중국어에서 달리다는 파오라고 합니다. 파오. 달릴 줄 몰라 하면 不会跑라고 하면 되겠죠. 자, 회자 연습 좀 해볼까요? 회는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뭐 할 줄 알다라는 뜻이에요. 너 중국어 할 줄 아니? 라고 할 때 你会说汉语吗?你会说汉语吗? 나는 일본어 할 줄 몰라 한다면은 我不会说日语. 我不会说日语. 영어를 할 줄 안다, 일어를 할 줄 안다, 뭐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 라고 할 때 할 줄 안다, 모른다, 会, 不会 써서 얘기하면 됩니다. 你会抽烟吗? 너 담배 피울 줄 아니? 당신 담배 태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你会抽烟吗? 그 다음에요. 我不会喝酒. 저는 술 마실 줄 몰라요.
我不会喝酒. 담배를 할 줄 안다, 술을 할 줄 안다 라고 할 때도 会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会说汉语吗?你会说汉语吗?我不会说日语. 我不会说日语. 你会抽烟吗?你会抽烟吗?我不会喝酒. 我不会喝酒. 네, 会자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뭐 할 줄 알다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不会走横着爬라고 했죠. 걸을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横着爬라고 얘기합니다. 横着爬 하면 무슨 뜻이에요? 걔는 걸을 줄 몰라.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옆으로 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요. 이걸 갖다가 横着爬라고 얘기합니다. 横이라고 하면은요. 동, 횡 할 때 횡자예요. 옆으로란 뜻이죠. 这자는요. 어떤 동작이 진행되거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된 상태로 기어갑니다. 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옆으로 기어요 라고 할 때 横着爬라고 합니다. 横, 경성, 爬, 제 이성이에요. 不会走横着爬 걷지는 못하고요. 옆으로 기어요. 다시 한번요. 不会走横着爬 저자가 무슨 뜻이었죠?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 줍니다. 예문 몇 개 보고 갈게요. 저라고 살짝 경성어로 발음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동요 가운데 한번 나왔었어요. 抬起头闭着嘴. 抬起头闭着嘴. 어떤 동요였죠? 이 양치컵 나오는 거 있었죠? 手拿花花杯喝口清清水抬起头闭着嘴咕噜咕噜吐出水할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抬起头 고개를 들고 闭着嘴 입을 다문 상태로 울컥울컥 양치를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입을 담은 상태로 할 때 闭着嘴라고 합니다. 저자 동작의 진행,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 줍니다. 예문 하나 또 볼까요? 上面坐着老太太上面坐着老太太 어디선가 본 문장 같은데 이런 문장 배웠었나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앞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가운데 三轮车跑得快 라는 문장, 동요 있었어요. 三轮车跑得快上面坐个老太太要5毛给1块你说奇怪不奇怪 하는 동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위에는 할머니가 한번 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上面坐个老太太 를 썼어요. 네, 동요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上面坐着老太太 를 써서 부르는 동요도 있습니다. 위에는 할머니가 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거 말고도요. 니听着, 니听着 하면은 너 잘 듣고 있어? 잘 들어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뭐 이런 얘기할 때 니听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听着. 저자는요, 뭐 하고 있다라는 뜻 말고 어떤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니 坐着, 니 坐着 하면은 너 앉아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等着瞧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等着瞧 하면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상태로 보다라는 뜻으로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라고 할 때 等着瞧 라고 합니다. 瞧도 역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等着瞧 알아두세요. 두고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抬起头闭着嘴抬起头闭着嘴上面坐着老太太上面坐着老太太你听着你听着等着瞧두고 보자等着瞧 저자 동작의 진행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 줍니다. 자, 어떤 지금 가사에서 나왔었죠? 예, 걷지는 못하고 옆으로 기어요. 뭐라고 하죠? 不会走横着爬不会走横着爬 여기서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이거예요. 八只脚尖又尖八只脚 하면 뭐예요? 脚 하면은 발이에요. 그죠? 八只脚 하면 8개 발이란 뜻입니다. 자, 개를 잘 보세요. 위에 집게, 손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脚, 다리가, 발이 8개가 있죠. 8 하면 숫자 8입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8, 10라고 하면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한 짝을 얘기할 때, 뭐 손이 2개 있는데 한쪽 손 할 때 一只手, 两只手 하는 식으로
쌍을 이루고 짝을 이룬 것 중에 한쪽을 얘기할 때 즈라는 양사 사용합니다. 여기는 전부 8개니까 빠즈가 되는 거죠. 빠즈지ao 하면은 발이에요. 네, 8개 발. 자, 지아오를요. 우리 한글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다리, 각, 다리라고 읽어요. 때문에 지아오를 다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어에서 지아오는 발이라는 뜻이고요. 다리는 토이라고 합니다. 자, 8개 발입니다. 빠즈지아오. 8개 발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지엔요지엔, 지엔요지엔. 자, 지엔자를 잘 보세요. 큰 대자 위에 작을 소자를 써놨어요. 아래는 크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작아져요. 예, 무슨 뜻일까요? 뾰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첨단 과학할 때 첨자, 뾰족할 첨자예요. 자, 글자 보면은 의미를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대자 위에 작을 소자, 아래는 크고 위는 작아지면 이렇게 되면 뾰족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자가 나왔어요. 뾰족하고 또 뾰족해요 라는 뜻입니다. 얘를 잘 보세요. 이 발이 뾰족뾰족뾰족하죠. 그래서 8개 발이 뾰족뾰족합니다 라고 할 때 빠즈지ao 지엔요지엔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엔 뾰족하다 제1성어로 발음합니다. 지엔 요 하면 뭐뭐 하기도 하고 또한 뭐뭐 하기도 하다 라는 뜻이죠. 빠즈지ao 지엔요지엔 요자 표현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연습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또 한번 복습합시다. 자, 이런 거 있었어요. 小白兔白又白 小白兔白又白 작은 흰토끼가 희고 또 힙니다. 白又白 그 다음에요. 爬得高又高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우리 매미 동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爬得高又高小花丸圆又圆 작은 밥 공기가 둥글둥글합니다. 圆又圆 西瓜圆又圆 수박이 둥글둥글합니다. 그 다음에요. 大马路宽又宽 넓은 길이, 큰 길이 널찍널찍합니다. 宽又宽 八只脚尖又尖 오늘 나온 문장이에요. 개의 8개 발이 뾰족뾰족합니다. 身体细长轻又轻 몸이 길고 가늘고 사뿐사뿐, 가뿐가뿐, 펄럭펄럭, 팔랑팔랑 잠자리 동요에서 나옵니다. 잠자리가 가늘고 길면서 몸이 가뿐합니다. 팔랑팔랑합니다. 마지막에 大西瓜呀甜又甜 커다란 수박이 달콤하고 또 달콤합니다. 라는 식으로 동요 가운데 요 뭐뭐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요. 八只脚尖又尖 기억하면서 다음 넘어갑시다. 마지막 줄이에요. 两把钳子手里拿两把钳子 钳子가 뭐예요? 젠즈를 사전 찾아보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집게, 벤치, 벤치나 집게를 젠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젠즈 검색하면 이런 벤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요에서는 벤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의 집게를 의미하는 거죠. 两把 할 때 两은 2개라는 뜻이에요. 两把는 뭐예요? 양사입니다. 2개라고 할 때 2거 해도 괜찮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셀 때는 바라는 양사를 사용합니다. 2바 하면 2자루, 2개. 钳子, 집게, 벤치예요. 2바 钳子, 2개의 집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手里拿, 手里拿. 手里 하면 손 안에, 나, 들고 있다,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손 안에 잡고 있습니다, 손 안에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手里拿라고 합니다. 자, 手里 하면은 손 안이란 얘기예요. 리가 뭐뭐 안, 뭐뭐 속이라는 뜻이 됩니다. 手里 할 때 리자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원래 리는 제3성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할 때 리면, 리 제3성입니다만 다른 낱말 뒤에 붙어서 그 낱말 속이라고 할 때 手里 할 때 리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나 하면은 들다, 집다, 가지다 라는 얘기죠. 手拿花花杯 할 때 나자 나왔었죠. 손으로 들다, 집다, 가지다 라는 얘기예요. 자, 2개의 집게를 손 안에 들고 있어요. 两把钳子手里拿 집게 자체가 손인데 마치 손에 집게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两把钳子手里拿 手里 하면 뭐예요? 손 안이라는 뜻이에요. 리자 들어가는 표현 몇 가지 볼까요? 신리 하면 뭐예요? 신리, 마음속이라는 뜻입니다.眼里 하면은 눈속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면은 집 안에,
家里 해도 집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게 되면은 건물이란 뜻의 집이고요.家里 하면은 우리 가정 안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마음속이라고 할 때 신리라고 합니다. 신리. 유명한 대사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할 때 我心里有你. 我心里有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眼里 하면 눈 속이에요. 우리 제 눈의 안경이란 뜻으로 예쁜 사람, 자기 눈에 예뻐 보이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할 때 情人眼里出西施라는 말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눈에서 서시가 나온다.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情人眼里出西施. 그다음에 우리 하면 집안에 건물이라는 의미의 집안이에요.家里 하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우리 가정 안에라는 의미로 家里라는 말 사용합니다. 자, 살짝만 경성어로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쭉 한번 봤으니까 한글로 해석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커다란 개, 꼬리가 없습니다. 大螃蟹没尾巴. 大螃蟹没尾巴. 두 번째 줄, 걸을 줄은 모르고요. 옆으로 기어요. 不会走横着爬. 不会走横着爬. 8개 발은 뾰족뾰족하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죠? 八只脚尖又尖. 八只脚尖又尖. 글자 보면서 합니다. 八只脚尖又尖. 마지막 줄이에요. 2개의 집게를 손에 들고 있어요. 两把钳子手里拿. 两把钳子手里拿. 자, 전부 다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안보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大螃蟹没尾巴不会走横着爬八只脚尖又尖两把钳子手里拿.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듣고 해보세요. 커다란 개가 꼬리가 없습니다. 大螃蟹没尾巴. 걷지는 못하고요. 옆으로 기어요. 不会走横着爬. 8개 발이 뾰족뾰족합니다. 八只脚尖又尖. 2개의 집게를 손에 들고 있어요. 两把钳子手里拿. 자, 의미 생각하면서 글자 보면서 가겠습니다. 大螃蟹没尾巴不会走横着爬八只脚尖又尖两把钳子手里拿. 빠르게 가볼까요? 大螃蟹没尾巴不会走横着爬八只脚尖又尖两把钳子手里拿. 딸이 되고 완전하게 암기하면요 더 빠른 속도로도 해보세요. 大螃蟹没尾巴不会走横着爬八只脚尖又尖两把钳子手里拿. 다다다다다다. 발음할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화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개에 대해서 어떤 문화를 소개할까? 아까 얘기했던 시에황 그 요리 가운데 개 알로 만든 그런 요리를 소개할까 하다가 그거보다 뭐 더 좋은 게 없나 찾다 보니까 유머를 하나 찾았어요. 요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손님이 수산물 시장에 게를 사러 간 모양이에요. 손님과 그 상인관에 대화합니다. 老板,这螃蟹怎么卖? 老板,这螃蟹怎么卖? 사장님, 요 게 어떻게 팔아요? 가격을 물어볼 때 多少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怎么卖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팔아요? 주로 야채나 고기나 채소 이런 거 무게를 달아 파는 경우 한 근에 얼마예요? 키로로 팔아요? 근으로 팔아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보죠. 老板,这螃蟹怎么卖? 이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얘기합니다. 188块一斤. 188块一斤. 한 근에 188원이에요. 500g 한 근에 188원이라는 거예요. 좀 비싸네요. 그죠? 그랬더니 상인이 얘기하니까 이제 손님이太贵了. 不要. 太贵了. 不要. 너무 비싸요. 안 살래요. 너무 비쌉니다. 안 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저쪽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那个螃蟹刚死18块钱一斤. 那个螃蟹刚死. 저 개는요. 刚死. 방금 죽었어요. 아마 위에 지금 물어본 개는 살아서 움직이는 개인 것 같아요.
내 옆쪽을 가리키면서 죽은 개를 가리키면서 那个螃蟹刚死. 저 개는 방금 죽었는데 18块钱一斤. 18원의 한근이에요. 좀 전에 188원의 한근이었는데 18원의 한근이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가격이 뚝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약간 궁금한 거예요. 이 개는 어떻게 죽었지? 신선한가? 뭐 이런 게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에? 자스다. 자스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말은요. 사투리인데요. 너무 쓰다. 어떻게 죽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올 때부터 죽어왔는지 아니면 네가 죽였는지 뭐 아무튼 어떻게 죽었는지 막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손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좀 이제 뭐 방금 죽었다고 얘기는 했네요. 그죠? 자, 뭐라고 하냐? 嫌贵没人买自己气死的嫌贵 너무 비싼 게 싫어서 没人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비싸서 안 사니까 自己气死的 스스로 열받아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개가 열받아 죽은 게 아니죠. 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물 밖에 나와서 죽게 되어 있고요. 주인이 자기 심정을 갖다가 개에게 이입한 것 같아요. 아이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열받아 죽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싸게 팝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요. 이 유머 가운데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 나온 숫자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가격을 매길 때요. 188块, 188원, 18块, 18원 하는 식으로 좀 좋은 의미의 가격을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188 하면은 야오빠빠예요. 1을 야오라고도 발음해요. 빠라고 하는 발음은 파차이, 돈을 벌다라는 뜻이 있어요. 我要发财, 돈을 벌고 또 벌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격을 정할 때 뭐 200원으로 할 수 있고 180원도 할 수 있고 190원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188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에 좋은 의미를 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8块도 역시 마찬가지. 자, 188원짜리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198원짜리도 많아요. 이 마이 지오 바 할 때 지오는요. 오렐 구자랑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요. 야오 지오 파 오랫동안 돈을 벌겠다라는 의미로 198원으로 책정해 놓은 가격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200원보다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뭐 1000원 안 하고 999원 하면은 조금 싸 보이는 느낌 나듯이 어떤 마케팅 전략도 될 수 있고 숫자에 좋은 의미를 담아서 가격을 매겨 놓습니다. 자, 또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이 숫자와 관련된 중국인의 문화 살짝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시에가 뭐예요? 개입니다. 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의미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동요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